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시대 후 진행합니다. 자,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방첩사 장교들 20명과 관계자 3명, 총 23명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연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3편에서는 방첩사 장교들이 그 비상계엄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러한 그 불법성 인지에 따라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또는 지금 와서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이런 감정들, 이 방첩사 장교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감정들, 심정을 털어놨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법적인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변명도 하고 또 해명도 늘어놓았습니다. 와서 이 방첩사 장교들이 아주 원망하고 후회하고 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장교들을 위험한 불법적인 일에 몰아넣었는지 누굽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들의 양심을 파괴한 죄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신동걸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 통제장교입니다. 계급은 소령이고요. 결국은 저희 부대원들이 이용만 당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은 진술을 해줘가지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 내막을 알게 해주는데 아주 공이 컸죠. 정성우 방첩사 1처장입니다. 준장진이고요. 12월 3일 21시경 여인영 사령관, 이경민 참모장, 정성우 1처장, 그리고 본인 얘기예요. 이렇게 3명이서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한 2시간 반 전에 벌써 이런 얘기들이 오간 거예요. 방첩사 수뇌부에서는. 선배가 후배보다 낫네, 이 새끼. 자, 여기서 정성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이 새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자, 여인영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또 어르신들 반대하겠지. 자, 이것도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합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장관들이나 또는 좀 더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해도 좀 그런 반대가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계엄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경민 참모장은 한덕수 총리가 잘 타이를 것입니다. 한 총리한테 뭔가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검사가 물어요. 진술인은, 즉, 정성우 방첩사 1처장한테 하는 말이죠. 진술인은 담화문의 내용인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였나요? 그러니까, 정 처장이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 처장은 또 자필로 이러한 내용을 기재를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1. 여인영 사령관의 성관이 전산일 출입 통제 언급이 있었을 때 불길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만류하지 못하면서 역사적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2. 21시 30분경, 자, 12월 3일 얘기죠. 최초 계엄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불법이다. 특히 성관이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오는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명령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간절한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구거든요. 어느 뭐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독립을 보장받게 돼 있습니다.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 사회 꽃 아닙니까? 자, 그 선거를 관장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윗선 사령관 위로 국방부 장관, 대통령은 뭐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 3. 만약 사령관의 명령을 정광석화처럼 이행했다면 역사적으로 큰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명령 이행을 중단시킨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 안도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입니다. 해군 준장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우리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것이 위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민회 과장에게 법무실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민회 과장은
방첩수사단의 수사조정과장입니다. 계급은 중령이고요. 아무리 지시라고 하지만 수사를 해야 하는 혐의점이 없었음에도 구금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노영훈 군사기밀수사실장입니다. 계급은 대령이고요. 포고령을 보고 이게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들 물론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은 글쎄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법리를 좀 알고 법률을 좀 안다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사령관이 지금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구민의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계급은 중령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진술을 했냐 하면요. 여인영 사령관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다들 여인영 사령관이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부대원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의지로 전 국민적인 죄인이 되었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섯 번째,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입니다. 계급은 대령입니다. 자,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안 되어 있고 모두가 특사경인 것도 아니어서, 자,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경찰 말고 각 분야별로 경찰 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인데요. 자, 하여간 그래서 우려가 컸습니다. 결국 정성우 1처장은 일단 법무실장을 만나 법리 검토를 다시 받아볼 테니 각자 출동해 임무 수행 대기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자, 임무 수행을 하라가 아니고 내가 법무 검토를 좀 더 받아볼 테니까 일단 대기하라. 자, 정성우 1처장 이분 상당히 올바른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는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입니다. 계급은 중령이고요. 자, 이 부대에서는 VIP 경호가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내외 요인들이 방문한다거나 이럴 때 주로 그 경호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물 탐지, 시설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을 하고 필요시에 무장도 합니다. 자, 제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경호대원들은 부대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받고 나갔던 것뿐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무장한 상태로 현장을 점거하러 출동한 것처럼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안타까운 신조입니다. 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자기들은 그냥 그 출동하는 요원들, 부대원들 보호 차원에서 나갔던 것뿐이다. 근데 우리가 마치 무장을 하고 선관이나 국회를 점거하러 간 것 이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첩사의 지휘관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진술입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처벌될 위기에 처해서인지 자기 변명 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채근하지 않고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다만 밑에서는 저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제가 출동을 하라고 지시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 장관께서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11월 30일이 중요하죠. 날짜가 한 3일 전이에요. 이때 이미 장관이 계엄을 곧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 여인영 사령관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식탁을 손으로 내려치면서 무슨 말씀이시냐, 계엄은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트럼프 취임 이유를 살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고성을 질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장관의 그 비상계엄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화가 나서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억울함을 제가 밝히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그간의 행적을 보면 대통령 장관과 계속 같이 어울리면서 계속 시국에 대해 얘기하고 또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행할 때도 가장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용건 특전사 방첩부대장입니다. 계급은 대령이고요. 자, 이 사람은 방첩사 소속인데 특전사에 이제 파견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진술입니다. 저는 당시 장관이 방첩사령관을 소집하는 것을 보고 이번 계엄 사태에 과천에 방첩사가 개입되었을 수 있겠다 싶어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염려가 사실로 드러나 버렸네요.
실은 제가 2018년경에 계엄 문건 때문에 그때 왜 박근혜 정부가 촛불 그 전국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그리고 그 주체가 그 계엄 문건 작성했던 데가 바로 방첩사였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그때는 기무사였죠, 이름이. 그것이 이제 나중에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한바탕 떠들썩하고 뭐 이걸로 관련자들 수사도 받고 했는데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경에 계엄 문건 때문에 저희 조직이 와해될 때, 그때 사령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방첩사 내에 이런 일이 또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중앙지검에 몇 번인가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도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자기네 조직이 그런 일에 연루됐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상당수가 지금 범법자가 돼 있습니다. 주요 지휘관 그 고급 장교들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죠. 자, 뭐 기소가 안 된 사람들도 이게 지금 정신적인 상처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바깥에서 상당히 그 비판적인 눈길을 보낼 테고 본인 그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마도 두고두고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군을 누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파괴를 했습니까?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나라 같이 안보가 중요한 나라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아무리 자기가 대한민국 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헌법에도 어긋나고 법률에도 어긋난 불법적인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족들한테도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 통치권 차원의 계엄이라고 그냥 뭐 야당 겁주려고 했던 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무슨 군인들이, 국군이, 군 장교들이 장난감 병정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안보가 중시되는 나라에서 군 질서를, 군 명령 체계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군 장교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기는 이런 군 통수권자를 어떻게 그냥 덮어두고 갑니까? 헌재 재판관들 중에 일부가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다른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발 평결을 하기 전에 이 방첩사 장교들의 검찰 수사 기록 한번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그 절절한 목소리에 한번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그래고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좀 죄송합니다. 조성식의 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